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유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테스트네이션에서 RWS부터 시작해가지고 SAT 그리고 AP 수업들, 리서치까지 학생들 라이팅을 많이 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AI를 사용한 글이죠. AI를 사용한 글을 우리는 매일 볼까요?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미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회사 업무 같은 것들만 하더라도 간단한 것들은 AI를 통해서 글을 작성시키는 경우도 있고, 광고 멘트들,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들, 그런 것들도 AI가 적어주는 것들이 많죠 요즘에는. 하지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글들 중 대표적으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리서치 같은 부분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대학교에서 요거는 레드 플래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AI를 사용한 글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AI가 쓴 글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나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면은 이제 길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학습하고 그 언어들을 바탕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I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진 맥락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가. AI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입력했는 프롬프트를 constraint, 제약으로 삼습니다. 그 제약 안에서 AI는 주어진 프롬프트가 이럴 때 이 유저가 어떤 것들을 의미했을까 라고 유추를 하기 시작해요. GPT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추 능력들이 많이 떨어졌었고, 제미나이 AI 같은 경우에는 3.0부터는 이제 유추 능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챗GPT 5.2의 Thinkin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Perplexity, Claude 같은 고급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유추라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유추라는 게 정확히 뭔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추라는 것은 주어진 전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무엇인가, 논리적인 결론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해볼까요? 이제 제 컵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만약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후각적인 정보가 있겠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커피일까요? 저 사람이 마시고 있는 게 커피 냄새가 나는 커피가 아닌 액체일 확률보다 커피일 게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주어진 전제들을 바탕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x, y 값이 있고, 그리고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y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해가는 게 유추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프롬프트들, 어떻게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나 그런 생성형 모델들, 이제 large language 모델들에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런 AI들에게 그들이 적을 수 있는 정보나 기반들을 줘요.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죠. AI들은 뭘 할 수 있다?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그 샘플들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학습이라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글을 적어내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들이 학습하는 것들은 그냥 아무 글은 아니에요. 인간이 AI를 이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너무나도 잘 쓴 글들, 우리가 인간들이 최고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것들 보고, 일반인들이 평소에 접하지 않았을 글들도 보고, 애초에 접근하는 그 텍스트의 볼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적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문체라던가 단어 사용이라던가 글의 흐름 같은 것들이 내가 지금 적는 글들, 보통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적는 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AI와 인간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의 비대칭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는 방식으로 글을 멋지게 적어내면은 GPT한테 지는 것 같은 거죠. 나보다 잘 쓰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비대칭을 얘기했는데 비대칭은 한쪽에게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용자가 AI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야지만 AI는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 인풋이 없으면은 AI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I는 내가 어제 먹은 음식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봤는 것들, 경험했는 것들, 느낀 것들, 오감으로 느낀 것들, 머리로 알게 된 것들, 가슴으로 느낀 것들에 대한 정보는 AI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AI가 그걸 아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경험이란 게 크게 다르지만 좀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적인 것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리터처에 나와 있고, 사람들의 블로그 포스트, 뭐 레딧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것들에서 나오니까 AI는 이렇게 말하는 게 확률적으로 맞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AI가 감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따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AI가 비슷하게 인간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 문학의 컨텍스트에서 말하고 있지만 뭐 리서치나 아니면 조금 더 테크니컬한 글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리서치랑 테크니컬한 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답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 종류 중에 하나라고들 하잖아요. 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 rather하고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 요 방식의 글을 사용하는데 그건 이미 적는 방식이 획일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는 방식을 따와서 AI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데이터를 조금 넣어주면은 그 틀에 맞는 글이 완성되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도 이 AI를 이용한 논문들을 탐지하는 법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고 ArchiveX라는 대규모 오픈소스 논문 웹사이트에서는 AI를 이용한 메타 분석글 같은 것들을 이제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AI를 쓰면은 빨리빨리 나오고 그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학술지 /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걸 안 받기 시작한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이게 리서처의 인풋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리서처의 생각과 그 여정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당연히 존 록 인스티튜트 에세이 컴피티션이라든가 다양한 에세이 컴피티션들에서는 그런 AI들을 사용한 것들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인풋이 들어갔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논쟁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AI에게 만약 내가 이만큼의 인풋을 넣었을 때 어디까지 작성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인풋을 했는 것만큼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GPT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적어보려고 했을 때 어디까지 해야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냐라는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GPT가, 제미나이가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 참 복잡 미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이라는 걸 담아내는 것들은 이 방식이 있거든요. 단어들의 조합들, 단어들의 쓰임,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은 이미 문학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글쓰기 방법이고 AI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했을 때 그리고 GPT가 했을 때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를 보는 거죠. 잘 썼냐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담고 싶은 말을 제대로 똑같이 100% 정확히 담아냈냐 안 했느냐. 결국엔 AI를 이기는 방법은 AI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걸로 더 잘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항상 AI가 잘하는 거는 글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만들어내는 방식은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적혀져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유저가 입력했는 프롬프트 그거 두 가지예요. 아주 빠르고 강력한 툴이지만 뭘 못한다? 경험을 못해요. AI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흐름, 생각의 발전 과정을 담는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는 AI를 이기는 글을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들, 이제 제네릭한, 무미건조한, 상투적인 표현들을 피하는 연습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아예 안 해봤는 것들을 상상을 해보자면은 스카이다이빙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스카이다이빙 했는 경험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제가 적는 글이 GPT가, 제미나이가 스카이다이빙을 묘사하는 글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요. 왜냐면 저도 스카이다이빙을 봤고 했는 사람들 후기를 들어봤고 읽어봤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머릿속에 조합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얻는 성취감에 대해서는 AI는 적을 수가 없는 거죠. AI가 적는다고 한다면은 성취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온 거죠. 이렇게 이 단어들을 쓰면 성취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AI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됩니다. AI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넣는 프롬프트에 답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만의 생각이 담긴 것들, 나만의 감정이 담긴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그게 관건이 되겠죠. 최근에 기억이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글이 학생들의 Common Application Personal Statement 아니면 서플리멘터들을 읽는 거라 가지고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 학생이 아니지만 이 학생의 삶을 내가 따라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은 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하지만 진짜 대학에 붙는 에세이들, 진짜 강한 글들은 도무지 따라할 수 없겠다라는 것들. 글을 잘 쓴다라는 건 이 사람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AI가 못하는 건 거예요. 결국에는 남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글을 적는 거는 내가 경험한 게 유니크하다고 주장을 하려면 남이 못 적는 것들을 적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할 때는 우리가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그리고 만지는 감각들, 혓바닥으로 느끼는 것들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사람들은 똑같은 걸 먹어도 다르게 맛을 느끼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만의 분명히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게 남들이랑 똑같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 RWS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저는 요 연습을 시켜요. Hey buddy, how was your day? 하면은 Good이라고 답변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하루 어땠니? 라 했을 때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날을 좋게 만든 것들은 분명히 그냥 날이 좋아서가 아닐 거거든요. 그게 뭐 지나가면서 봤던 뭐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먹었는 집밥일 수도 있고 우연히 발견한 마음에 드는 책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했는 노트가 너무나도 갑자기 정리가 잘 돼서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AI랑 싸울 무기를 만들 재료마저 없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글을 쓸 때 당연히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많이 했어요. 우리는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assumption들을 투성이 글들 아니면은 이 assumption들을 가지고 남들도 똑같이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만 쓰는 글들은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확히 어떤 말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AI가 하려는 말이 정확할 수도 있겠죠. 프롬프트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칼같이 답변을 하려고 해요, AI는. 근데 AI가 쓰는 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올릴 때 어떤 게 제일 짧고 간결할까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번 고쳤을 때쯤이면은 아 이거 그냥 내가 처음부터 쓸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AI가 또 잘 봐주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짧게 만드는 것들이나 간결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픽션 글을 적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한번 적어볼래 했을 때 너무 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상투적이고 근데 어쩌면 그래서 매력적인 글일 수도 있겠죠. 그냥 사람들은 이제 매번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살진 않잖아요. 그냥 보통 먹는 밥들 먹을 때도 있고 라면 먹을 때도 있고 그런 무난한 맛에서 오는 게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들은 그냥 일상생활하는 게 아니라 학교, 대학교 이제 내 individual creativity 그리고 이제 integrity가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글들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확히 뭔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메타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약 이게 안 된다면은 한번 적어 나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걸을 때 내가 어떻게 걷고 있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리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은 어디 좀 몸에 불편한 데가 있는데 하면 혹시 걸음걸이에 문제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라는 게 아니라 글 쓸 때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싶어 어떻게 써야 할까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뭐 글을 쓴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 에세이다 그러면은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뭘 답변해야 되는가 프롬프트를 봐야 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은 뭔가 어린 시절 경험 얘기할까 최근 경험 할까 고난 역경을 얘기해야 되는가 즐거운 거에서 얘기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즐거운 것들 고난 역경에서 어떤 감정 어떤 감각이 있는지 하나씩 다 적어 나가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게 바로 AI를 이기는 방법이죠. 리서치에서도 똑같은 게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사이테이션, 인용 지수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논문이 아카데믹 디스커션의 핵심이 있는지를 가져오고 아니면 키워드 바탕으로 이게 제일 렐러번트하다, 제일 유의미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가져오려요, AI들은. 하지만 실제 사람이 리서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등학생 같은 경우 리서치를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구글 스칼러의 맨 위에 떠 있는 글일 수도 있어요. 좋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봤을 때 내 생각의 과정을 기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다음 정보를 찾으러 갔는지 그냥 AI가 딸깍하니까 주던 대요가 아니라 요것들을 검색했고 내가 뭘 몰라서 다음 걸 찾으러 갔다라는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리서치들. 대학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이미 자신이 했던 연구, 자기의 교수님이 했던 연구 바탕으로 어느 정도 매핑이 돼 있는 학계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기여를 하는 건 똑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것들인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매일 물어보거든요. AI를 쓰면 되는데 내가 글 쓸 필요가 있는가? 답을 못 내리겠어요, 저도. 왜냐면은 저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까지의 패턴들이 유지되고 AI가 인간이 적어놓은 글들에 의존을 해야 되고 인간의 감각, 창작 능력 같은 것들을 따라올 수 없다면은 그러니까 AI가 유사하게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창작이란 걸 해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글쓰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남들이 다 AI로 글 쓰는 시대에 인간이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감정,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글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생각, 감정, 그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뭐 생각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특별한 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생각, 감정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이야말로 AI를 이기는 글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AI가 못하는 거를 내가 함으로써 AI를 이길 수 있는가? 결국에는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문장 구조를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AI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너무 깔끔한 것들. 한번 피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기에는 이 말이 더 좋다. 다음은 단어. 내가 단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단어를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사용해봤다면 그럴수록 나만이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책을 읽어보는 거죠. 책 중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읽는 그냥 파퓰러 북보다는 좀 진지하게 탐구해볼 만한 아카데믹한 텍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보이는 소설책 하나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못 본 단어들이 있다면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 뻔하지 않은 나만의 뭔가 튀는 방식들,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의 깊이, 경험의 농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글을 쓰고 창작하는 것들은 우리 경험에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다면은 경험하지 못한 만큼의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행도 쉬워졌고, 다른 책들과 글을 읽기도 쉬워졌고, 그러니까 내가 습득했는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유니크한 생각들,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가 본 것들이 A, B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나만의 결론을 내려고 해보세요. 전제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유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유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썸션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남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표현하려고 해보세요. 더 많이 읽어보고 글을 써보고, 만약에 이게 루틴이 되고 조금 더 편해진다면은 그때야 비로소 나만의 제대로 된 보이스가 담긴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들이라면은 학생들에게 한번 같이 글을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